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이제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 정권 중반기의 선거는 정권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폐렴,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폐렴이고 전세적인 재앙으로 볼 때는 우한 폐렴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선거가 지금 완전히 정권 심판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니까 가장 최근 오늘이죠. 3월 26일 날 연합뉴스에 보도된 걸 보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국정수행 지지율이 52.5%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야 정당 간 지지율도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완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 그동안에 3년 동안의 국정수행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방역 대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돼갖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이 간 본래의 의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이런 의미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것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 심지어는 미국까지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사망자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인공호흡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폐렴이지 않습니까? 인공호흡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65세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로부터 인공호흡기를 떼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쓰도록 만들게 하고 있고, 그래서 65세 이상은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정말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정부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비해서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이나 싱가포르를 보십시오.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은 처음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막았습니다. 한국은 안 그랬죠. 그러니까 유럽, 미국 이런데, 유럽도요 저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중국인들이 유럽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대만, 싱가포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문재인 폐렴이라고 했던 것도 처음부터 중국발 입국을 막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만이나 싱가포르도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에 의한 확진자가 나오는 게 좀 골칫거리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나라들은 유럽발, 미국발 다 막습니다.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작 한국인은 다른 나라에서 다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는데 135개국인가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자유롭게 들어와요. 그리고 무료 검진에 만약에 양성 반응을 나타내면 무료 치료에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치료비, 그 다음에 숙박비, 이런 거 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들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국내 당국자는 그렇게 말을 하죠. 외국인도 이 사람들이 감염원으로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입국 금지이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하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을 치료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못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자화자찬이고 국민들도 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만과 싱가포르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절대 모범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역을 잘하고 있고 그 진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단 건수도 굉장히 많고 이게요. 지금 정부가 잘해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민간의 노력과 민간의 공로예요. 물론 정부도 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자화자찬할 정도는 아니고 특히 싱가포르와 대만과 비교하면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중간선거의 그 성격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제대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 정권이 국정 기조를 바꿀까요?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벌어졌던 그 실패한 국정,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지, 노동정책이랄지, 반기업적인 정서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지지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이 우한 폐렴, 문재인 폐렴 사태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도 크나큰 재앙으로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가 펼쳐왔던 정책 다 실패작입니다. 이미 그게 입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탈원전도 다시 생각해야 하고 소득주도 임금이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엉터리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폐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 이거 자제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이 승인해 주면 선거에서 여당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면 국민이 곧 문재인 정부 3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더욱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문재인 폐렴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착시 현상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제대로 봐야 합니다. 유럽, 미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대만, 싱가포르처럼 처음부터 문을 걸어 잠근 나라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떨어지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중국과의 왕래가 차단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만요? 대만은 우리와 똑같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했어요. 우리는 차단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를 막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 마찬가지가 됐죠. 착시에서 벗어나십시오.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을 틀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